책상이 지저분해서 나도 남들처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행동이 안 따라준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으로는 하루 갓생 루틴 그려놓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막상 현실은 실행이 안 돼서 매일 자책하는 하루가 반복되는 거죠. 올해 1월 달에는 진짜 실행한다고 결심했는데 연말인 지금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시작을 못하지? 하는 자책감. 그래, 내가 뭐 항상 그렇지 하는 체념. 이 두 가지 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갉아먹게 되죠. 결국 새해가 돌아와도 작년과 같은 목표, 반복되는 다짐만 하게 되면서 초창기 불타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또 작년과 똑같이 난 역시 안 돼 하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는 실행을 하지 못할까요? 수많은 자기계발 강사와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두 실행이 답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실행을 안 하는 시간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이불 안에서 숏폼 영상을 보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거 안 한다고 인생에 뭐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행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면서 인생을 좀먹는 걸까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집단이 우리가 실행을 못하도록 최면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실행을 하지 못하도록 최면을 거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 게임 회사, SNS 회사들이죠. 이들은 지극히 합법적인 체면으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시간에 자신 회사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만들고 있죠. 바로 10초 안에 터지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서 발생되는 도파민 분비 시스템을 활용한 최면인데요. 우리 뇌는 이런 쾌감에 중독되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을 강제로 숏폼, 게임 등에 탕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숏폼과 게임에 중독된 뇌는 ADHD 환자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산만하고 쉽게 집중을 못하고 실행을 못하고 만성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이를 미디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혹시 나도 ADHD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숏폼에 중독돼서 팝콘 브레인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거대 회사들의 중독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바꾸는 실행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SNS 지워라, 잡생각을 끊어라 같은 추상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우리가 매년 새해 그렇게 다짐을 하고 연말에 똑같은 인생을 보내는 나날이 반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해소하는데 그치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우리 두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계속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매일 쇼폼만 봤던 사람은 내일도 쇼폼을 보고 실행을 했던 사람은 내일도 운동하고 자기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단순한 물리 공식 같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 패턴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책상 정리를 한다는 건 즉각적인 쾌감이 없이 의지력이라는 에너지를 써야 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실행 에너지, 다른 말로는 초기 추진력이 우리가 항상 숏폼을 봤던 쾌감에 비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래 하던 행동의 관성의 법칙에 져서 딱 5분만 보고 하자 하면서 다시 휴대폰을 잡게 되죠. 즉, 우리가 실행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매일 했던 행동의 관성을 반대로 돌리기 위한 첫걸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벅찬 관성 에너지를 낮춰서 즉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파괴적인 실행 마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저도 이 방법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콘텐츠 소비를 끊고 반대로 생산을 계속하게 해준 방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쉽게 실행을 하게 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시작이잖아요. 오늘부터 나는 완벽하게 정리된 곳에서 깔끔하게 업무를 볼 거야 하고 마음먹으면 부담감이 커서 다시 실행 못할 확률이 큽니다. 반면에 책상 위 쓰레기 딱 하나만 치우자 하고 시작점을 낮추면 그때서야 이 정도는 할 만한데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꿀팁이에요. 많은 자기 개발 책에서 강조하는 2분 규칙을 활용하는 거죠. 아무리 책상 정리가 하기 싫어도 딱 2분만 치우자 마음 먹고 움직이는 겁니다. 막상 2분이 지났을 때 치우다 보니 잘 되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5분, 10분 더 정리하게 되죠. 실행하지 않는 관성에서 나도 모르게 실행하는 관성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일단 정지 상태만 깨면 뇌는 가속도가 붙어서
멈추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원리죠. 중요한 건 멈춰있는 관성을 깨부수고 작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잘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2분 규칙으로 실행하게 만드는 두 번째 꿀팁, 운동입니다. 아니, 책상 치우는 것도 겨우 했는데 무슨 운동이야? 생각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헬스장 가서 1시간 땀 뻘뻘 흘리는 게 아니에요. 책상 정리하다 도저히 하기 싫을 때 그 자리에서 딱 2분만 스쿼트 하기 혹은 딱 1분만 팔 벌려뛰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한 동작 관성을 넘어서 뇌에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하버드 의과대학의 존 레이티 교수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는 책 운동하시는 뇌에서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소개하는데요. 수업 시작 전에 운동을 시켰더니 놀랍게도 약물을 복용한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수업 태도와 집중력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운동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즉각적으로 높여주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맞습니다. ADHD 약물 치료제가 집중력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하는 역할과 정확히 똑같죠. 운동은 천연각성제라고 해요. 약물처럼 안 먹는 경우 더 심한 우울증이 오는 리바운드 효과 등의 부작용도 없죠.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 10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뇌의 주의력 네트워크가 즉각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하는데요. 즉, 실행 마비가 왔을 때 억지로 책상에 앉아 1시간을 버티는 것보다 딱 1분간 제자리 뛰기를 하는 게 뇌를 훨씬 빨리 실행 모드로 바꾼다고 해요. 우리 뇌에 강제로 시동을 거는 거죠. 자, 이제 몸에 시동을 걸었죠? 그런데 몸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이 여전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창밖의 자동차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수업 중에 시선은 선생님을 보면서 머릿속에서는 다른 공상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죠. 이게 바로 세 번째 꿀팁, ADHD 특화 명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데 명상을 하라고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명상은 우리에게 고문이죠.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라는 말 자체가 ADHD 뇌에게는 불가능한 미션이거든요. 우리의 뇌는 생각이 끊임없이 샘솟아서 1초도 쉬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의 구조를 바꿔야 해요. 내 생각을 구경하는 것으로요. 혹시 요즘 하는 게임이 있나요? 그럼 내 생각 하나하나를 게임 유닛이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쉽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신의학계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러셀 바클리 교수가 말한 ADHD의 핵심 문제, 즉 실행 기능 저하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이끌려가다 보면 게임이나 쇼츠에 중독될 뿐만 아니라 자동적 부정사고로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즉,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적 결과를 미리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평범한 생각보다 부정적 사고가 훨씬 더 자극적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집중하게 된다고 해요. 따라서 이렇게 내 생각을 제3자의 눈으로 지켜보는 연습을 하면 뇌의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지는데요. 저도 처음엔 1분도 지켜보지 못했어요. 10초 만에 딴 생각이 났죠. 근데 그게 핵심입니다. 10초 만에 딴 생각이 났다는 걸 알아차린 것 자체가 명상 1회 성공이에요. 이것도 2분 규칙을 활용하세요. 하루에 딱 2분 알람을 맞추고 내 생각을 구경만 해보세요. 이 훈련이 쌓이면 쇼폰 볼까? 하는 생각이 튀어나왔을 때 아니, 넌 지금 나올 때가 아니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제 몸도 2분 만에 움직였고 마음도 2분 동안 관찰했죠? 마지막으로 환경이에요. 혹시 너무 조용한 독서실에 가면 집중이 안 됐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우리 ADHD 뇌가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적정 수준의 각성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너무 조용하면 뇌가 심심해서 스스로 자극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딴 생각이고 산만함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극인데요. 브라운 노이즈를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화이트 노이즈, 백색 소음보다 좀 더 저음역대가 강조된 소리인데요. 비행기 좌석에서 듣는 소리가 대표적입니다. 비행기 타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잠이 잘 왔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 브라운 노이즈 때문이라네요.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일정한 파동의 소리는 ADHD 뇌의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 뇌가 배경소음에 적당히 만족하게 만들어서 진짜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뇌에 일종의 안정적인 담요를 덮어주는 거예요. 저도 이 영상을 만들기 직전까지 쇼폼의 유혹에 시달렸는데요. 유튜브에서
브라운 노이즈 10시간짜리를 틀고 헤드폰을 끼는 순간 거짓말처럼 뇌가 차분해지면서 이 대본에만 몰입할 수 있었어요. 이건 쇼폼과 게임 회사가 만든 자극적인 도파민의 최면을 깨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해볼게요. 우리가 실행마비에 빠지는 이유는 의지력보다는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로 도파민을 이기려고 하니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4가지 꿀팁을 활용해 첫걸음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돼요. 첫째, 2분 규칙으로 시작하세요. 방 전체 청소가 아닌 쓰레기 1개 줍기, 책상 2분 치우기로 움직이는 관성을 만드는 겁니다. 둘째, 2분 운동으로 뇌를 깨우세요. 그 자리에서 팔 벌려 뛰기 2분으로 뇌에 천연각성제를 투여해 강제 시동을 거세요. 셋째, 1분 명상으로 뇌를 훈련하세요. 무념무상이 아니라 게임하듯이 내 생각을 관찰하세요. 딴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의 실행력 근육은 강해집니다. 넷째, 브라운 노이즈를 켜세요. 완벽한 정적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음으로 뇌를 속이세요. 뇌가 딴짓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속담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 당장 운동, 독서 등 마음먹은 것을 실행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노이즈 듣기, 일어나서 스트레칭 1분 하기 같은 이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실행하는 관성이 생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실행 마비를 깨는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나는 좀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다. 나는 시행착오 없이 다이렉트로 길잡이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맛보기 강의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아래에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제가 저의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인생이 힘들 때 이 부분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졌을 건데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니까요. 공짜로 알려드리는 꿀팁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ADHD와 아스퍼거를 가진 제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는지 뇌과학적 비결을 함께 나눠갈 테니 잊지 말고 들러주세요. 여러분, 처음에 실행 못하는 관성만 깨면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작은 한 걸음 꼭 디뎌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